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메모리 반도체의 피크아웃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중인데 한국 메모리 반도체 주도 업종으로서 아직 괜찮은 걸까요? 예. 그 걱정이 좀 많으시죠? 그리고 사실 공포스럽게 팔았고 그 반도체만 6조, 7조 가까이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를 이렇게 하락시킨 주범입니다. 예. 트렌드 포스라는 데서 예측을 내놨죠.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반도체 관련해서는 우리 아마 그 직원분들이 앞으로도 이 라이브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산업 교육들을 많이 해드릴 거예요. 특별히 이제 반도체는 한국에겐 굉장히 중요한 업종이고 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식이 좀 필요하고 앞으로도 많은 회사들이 반도체와 관련이 있을 테니까 아시는 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향후에 더 많이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그냥 간단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예를 들면 트렌드포스가 예측했던 그 현물 가격 하락, 고정 가격 하락 이 개념을 아시는 게 필요한데 뭐냐면 반도체는 현물 가격이라는 게 있고 고정 가격이라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고정 가격은 메이저들이 서로 거래하는 금액이에요. 당연히 큰 회사가 이제 계약을 하면은 장기 계약을 하고 그 계약 그거가 기간에 그 계약하고 나서 가격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그게 고정 가격이라면 현물 가격은 당연히 메이저하지 않은 마이너한 어떤 거래들에서 일어나는 그때그때 스팟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트렌드포스가 낸 지금 그래프처럼 보통은 이제 고정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현물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서 그래서 디램 관련된 메모리 시황이 좋아진다, 메모리 호황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대죠. 예, 현물 가격이 고정 가격을 밑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고정 가격이 내려가게 될 거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이게 7월 초부터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9월 달에 지금 8월이 돼서야 지금 이런 리포트가 나온 거는 왜 그런 건가요? 현물가는 한 군데 아주 뚜렷한 한 군데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반도체를 볼 때는 대만 쪽을 가장 자세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대만의 몇 개의 그런 어떤 그 커다란 그 거래 소스들을 보고 걔네들이 특히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뭘 자세히 보냐면 반도체 기업들의 그 실적과 전망 이거 굉장히 자세히 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자동차용 반도체만 하는 데를 봐야 요즘 같으면은 이 지금 공급 쇼티지가 언제 해결될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현물가는 군데군데에서 이미 펑크가 나고 있었는데 사실 그건 뭐 간단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은 의견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은 이 사태가 오게 된 이유는 아니고 온 거에 여러분이 기억을 이제 되돌려 보시면 올해 초 1월, 2월, 3월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논쟁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러도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어요. 무슨 놈의 슈퍼사이클이 몇 달 만에 이렇게 돼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슈퍼사이클이란 말을 그때 썼어야 됐느냐 아니냐는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어떤 슈퍼사이클을 써도 되는 때와 아닌 때를 구별하려고 하니까 하는 건데 어쨌든 그때 예측은 너무 과했던 거죠. 너무 오버 밸류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지금은 너무 언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예상에 너무 많은 거를 의미를 두지 마실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예측이 틀렸다 이 얘기가 아니라 불과 3달 전에 슈퍼사이클 얘기하던 예측이 지금 이런 식의 이런 온다는 거는 도대체 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의견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저희가 참고하는 그런 어떤 앞으로 수요를 보는 것들은 이렇게 4가지 분야가 있어요. 뭐냐면 맨 왼쪽 위에 PC 수요입니다. 이거는 사실 지금 현재 반도체 중에서 이제 메모리 쪽 관련해서는 이 PC 수요가 아주 큰 차지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PC 수요가 작년도 올해에 아주 하이 그 뭐라 그럴까요? 서프라이즈를 냈었죠. 그건 왜 그랬냐면 코로나 때문에요. 노트북 때문이었던 거죠.
예, 네. 누구나 다 노트북을 막 사는 때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보시면 차트 어떻게 돼요? 뚝 떨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 PC 변경 수요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아마 작년 같지는 않을 거니까 PC 수요는 내려가지 않겠냐라고 보는 게 정상적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서버 디램이라 그래서 서버 수요예요. 네. 서버 수요는 어떻게 되나요? 옆으로 가고 있죠. 네. 예, 그런데 여기서 변수는 있습니다. 빅텍들이 5개 빅텍들이 캐펙스 발표해 놓은 거를 보니까 지금 그 오늘 날짜로 제가 뉴스를 보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아마존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텍사스에 그 저기가 많아요. 그 데이터 센터가 많거든요. 네네네. 거기 좀 몰려 있어요. 그런데 몇 개의 계획이 새로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착공 들어간 것도 여러 개 있는데 보니까 꽤 늘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서버 관련된 이 서버 수요도 변할 수 있다는 거. 지금 현재 옆으로 이게 또는 칠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것조차도 내려가 버리면 디램 수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 떨어지게 나빠지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건데 저게 사실은 요번에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몇 달 전부터 계속 저는 이제 캐펙스 얘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캐펙스 지표를 굉장히 자세하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빅텍의 캐펙스가 늘었어요. 또 네. 커졌고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지금 같은 데이터 센터 관련된 서버 디램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긍정적인 얘기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간다는 거는 틀리지는 않을 거고 옆으로 혹은 위로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옆으로 가니까 큰 도움이 안 되죠. 여기 수요로 봐서는. 그 다음에 왼쪽 아래 보면 스마트폰 수요죠. 이건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수요는 원래는 굉장히 이렇게 줄었잖아요. 몇 년째 계속 내려오잖아요. 보시면 네네네. 내려왔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올라갔었던 거고 요거가 이제 한계가 와서 특별히 화웨이 같은 데들이 뭐 삼성전자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중국에 대한 어떤 규제 때문에 네. 스마트폰 수요도 굉장히 좀 떨어뜨려 놓은 것들이 좀 있고요. 다만 아이폰이나 뭐 이런 삼성의 특별한 그런 것들 때문에 얘도 약간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수 있는 것 같고, 오른쪽 아래는 이제 스팟 가격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거는 최근 한 달간 20% 정도 스팟 가격이 하락했다. 이거는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몇몇 군데에서 재고가 많이 쌓인 징후를 많이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트렌드포스 예측은 거의 정확한 예측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떤 걸 보실 필요가 있냐면, 이번에 뒤늦게 따라간 쪽들은 기억해놨다가 당분간 믿어주시지 않는 게 좋겠죠. 네, 저는 몇 개의 하우스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군데는 조금 일찍 이렇게 현물가가 급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재고를 파악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얘기들을 했던 곳들이 있어요. 네. 그런 곳들은 저는 기억했다가 다음번에 반도체 얘기가 나올 때는 그 하우스를 좀 더 새겨 듣는 편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이제 제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지금 최근에 반도체 매도 금액은 너무 과할일 만큼 높았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과거 기억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나간 한 주 동안 반도체 업계에서 계속해서 리서치 센터에서 얘기됐던 이제 하나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Winter is coming. 예, 이게 언제 얘기냐면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 지금 보시면요, 내려오는 각을 보십시오. 사이즈가 다르죠. 2018년 고점에서 이 반도체 수출 금액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폭포수처럼 떨어지잖아요. 예, 이때의 기억이 자꾸 새록새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오고 있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때 엄청난 두 가지 팩트가 있던 거죠. 기억하셔야 될 게 2018년도는 말 그대로 슈퍼사이클이었습니다. 지금은 슈퍼사이클 아닙니다. 예, 5, 6년마다 보통 나타나는 게 슈퍼사이클이고요. 네. 여러 가지의 징후가 있는데 이번에 슈퍼사이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가격 자체도 많이 차이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 2018년도에는 반도체 디램 가격이 5불, 6불 막 해가지고 고점에서 이제 현물가 떨어지고 고정가까지 떨어졌을 때 1불 때까지 떨어지는 이 각이 너무나 컸었어요. 슈퍼사이클이었으니까요. 네. 지금은 올라간 가격이 전에 2018년도 올라갔던 가격의 3분의 1 반도 안 됩니다. 예, 반도 안 되는 정도밖에 안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가격의 크기가 크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2018년에 슈퍼사이클처럼 이번에 슈퍼사이클만큼 올라가지도 않았고요. 가격 차이도 훨씬 더 덜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지는 폭이 2018년도처럼
어떤 커다란 어떤 그 하락을 가져올 리가 없어요. 네네네. 더군다나 또 하나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2018년도에 반도체의 한국에서의 반도체 비중은 매우 높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빼고 나머지가 훨씬 더 좀 더 좋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반도체 비중이 코스피에서 20%까지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반도체 수출이 줄어드는 거에 의해서 코스피가 영향받는 부분도 굉장히 작아지겠고 네.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기계, 철강, 정유화학이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상당히 다크호스가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국의 코스피를 아주 어렵게 보는 면들은 좀 너무 과한 거고 반도체 얘기만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처럼 하락할 리가 없다. 근데 매도 규모는 그때보다 더 심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찌감치 팔아버린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럼 왜 이렇게 팔았냐? 왜냐면 삼성전자 외국인 보유 비중도 지금 최저에서 0.56% 부족해요. 네, 맞습니다. 아마 이렇게 될 정도로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팔았느냐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한 두세 가지 이유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을 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코로나에 관련돼서 델타 변이 관련된 어려움이 있는 나라죠, 저희가. 네. 예, 그래서 강화된.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코로나 관련해서 강화하는 데냐, 아니면 열어놓고 가는 데들 있죠. 그러니까 셧다운 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런 데들과 셧다운 쪽으로 우리는 어떤 쪽에 셧다운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4단계로 갔잖아요. 네, 영국은 보니까 축구장에 사람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가는 나라들로 보면 한국은 약간 이제 흔들릴 거라고 볼 수 있었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그 한국의 IPO가 요번에 되게 큰 게 많았어요. 아, 네, 그렇죠. 근데 IPO가 많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9월 달 중간에 그 옵션 만기일까지 새로 들어온 대어들이 지수에 편입돼요. 한 4개 정도 들어갈 것 같은 거죠. 네. 지수에 편입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MSCI나 그 다음에 코스피 200 같은 걸 생각을 해볼까요? 코스피 200에서요. 대어 4개가 들어오려면 나 원래 있던 건 어떻게 돼야 돼? 비중이 확 줄어야 되고 팔아야 돼. 무조건 팔아야 돼. 그래서 9월 둘째 주까지 인덱스 펀드들은 인덱스 ETF든 뭐든 인덱스는요. 무조건 새로 들어오는 4개만큼을 덜어내야 돼요. 네. 그러면 걔네가 다 대형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앞으로 9월달 갈 때까지 대형주 매도가 일정 부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팔았을 때 지금 환율이 또 어땠어요? 굉장히 외국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파는 여러 가지가 만나면서 1차적으로 반도체를 먼저 덜어낼 수 있었던 거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처럼 그렇게 커다란 파급 효과를 가져올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얘기를 드리면 슈퍼사이클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제가 무슨 말을 들었었는지를 기억해 보시면 돼요. 이번에는 저는 무슨 얘기를 들었었냐면 중국과 미국의 글로벌 밸류 체인을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아니라 자국 내에다가 밸류 체인을 만들려고 할 때 1순위가 반도체라고 저는 여러 번 강조했었죠. 네. 그래서 바이든이 중국 얘기를 하고 반도체를 키우겠다라고 말하면서 뭐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웨이퍼를 흔들었어요. 네, 네. 예, 그게 엊그제 같죠. 그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반도체의 장비주가 좋아 보이고 반도체에 혜택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체 업종을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의견이 현재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보시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 전체 수입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하고 이제 어떤 그런 기술 관련된 분쟁이나 기술 관련된 어떤 그런 전쟁 속에서 여기도 똑같이 자국 내에다가 반도체 밸류체인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못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한국하고 대만에서 반도체 수입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한국은 지금 제일 많이 늘은 거예요. 최근에 계속 떨어졌었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네네. 중국이 반도체 수입에서 반도체를 줄일까요? 줄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을 늘릴 건데 늘릴 때 대만하고 한국밖에 별로 없어요. 특히 한국은 늘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아까 제가 빅텍도 얘기 드렸지만 캐펙스,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관련된 투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자본재 주문도, 이 자본재 주문이라는 건 이 원래 어떤 우리가 기술에 관련된 기업 말고 일반 자본재 관련해서도 반도체가 다 쓰입니다. 네. 심지어 자동차에도 지금 전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적 재산권 관련된 어떤 투자, 그 다음에 자본재 수주 금액이 지금처럼 저렇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이든의 그런 반도체 굴기처럼 반도체를 자국 내에다 만들겠다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한국의 반도체 수출, 미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반도체 관련해서는 나쁜 의견을 갖기가 쉽지가 않다. 다만 지금 현재는 어떤 문제냐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이잖아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현물가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측면에서 고정가도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인데 메모리 관련된 그런 수요 예측도 아까 제가 3달 전에 슈퍼 사이클 얘기했는데 지금 황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하우스 중에서 골드만삭스는 반도체 추천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여러 번 이와 같은 경험을 했어요. 제가 10몇 년 동안에 미국이 모건 스탠리나 이런 쪽에서 반도체 매도 의견 내놓고 죽어라고 한국 반도체 팔았던 적이 한 2번 있습니다. 예. 근데 요번에는 상당히 스마트하고 나이스하게 성공한 거예요. 네. 전에는 성공 못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네. 다시 사야 됐었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너무 이거를 뭐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네네. 예, 지금부터 또 다른 주제를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시장에는 2가지 의견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미국을 얘기할 때 피크아웃을 쳤다. 네네. 예, 경기가 피크아웃을 쳤다. 실적이 피크아웃을 쳤다. 금리가 저렇게 내려오는 거 봐라. 이제는 인플레이션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디플레이션 시대가 왔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쪽과 반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여전하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피크아웃이 아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쪽이 갈리고 있는 것처럼 네. 똑같이 반도체에 관련돼서도 지금 메모리 관련돼서 일시적으로 현물가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져서 고정가 하락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하반기까지 예상을 할 수는 있지만은 현물 수요를 영향을 주는 건 아까 제가 3가지 부분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 중에 한두 가지가 크게 달라져도 현물 수요는 바뀌게 돼서 다시 반도체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이게 또 삼성전자의 개별 이슈 있잖아요.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이슈와 다 만나면서 상당히 이게 마치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이 들지만 기본적으로는 생각이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면들도 여전히 갖고 있다라는 거죠.